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고요를 시청하다 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요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거잖아, 그치? 조용한 건데 시청한대요. 시청은 보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조금 독특한 어떤 감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자, 그러면 어떤 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는 초록으로 물든 5월의 마당을 둘러싼 깊은 고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국송이처럼 몽실몽실 부푸는 5월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송순주 한 잔에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요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5월의 은밀한 연주를 들으며 그러면서 고요에 물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록으로 물든, 그 다음에 몽실몽실 부푸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그 다음에 연주를 들으며, 그 다음에 물들어간다,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시각과 청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무엇을, 고요를 그려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6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두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우,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나게 닦은 마루에 꼿꼿이 앉아듣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사랑은 갔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째를 안주 삼고 3배올 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5월에 날 비린내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6개 연을 읽었는데, 아, 이거구나 라고 딱 와닿는 거는 솔직히 나는 없어요. 그냥 약간 뭐랄까 불투명? 투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약간의 반투명, 불투명 말고 반투명 비닐 같은 느낌? 안개가 쫙 깔려가지고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느낌?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시상이 명료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약간 드라이 아이스 깔린 바닥에 쫙, 그렇다고 뭐 무섭거나 뭐 공포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불투명한, 막연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 그죠?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뭘 얘기하는지 좀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껴요. 자, 그래도 우리는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고요죠. 지금 고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당을 낳았대요. 마당을 낳았어? 그러면 고요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화 내지는 화류법을 쓰고 있는 거죠. 낳는다라는 데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고요를 일종의 생성의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록으로 쓸어 놓았다는 거예요. 초록으로 쓸어 놓았다는 것은 마당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온통 초록색이라는 거죠. 즉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것이 매우 우거진 마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새암가라고 하는데 새암이라고 하는 건요 샘이에요. 그래서 샘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푼대요. 무엇이 고요가? 고요는 수국송이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고요에 대한 일종의 시각화예요. 더더군다나 수국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몽실몽실이라는 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의태어, 즉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수국송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돼. 이거는 고요를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국송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수국송이를 통해서 고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지금 초록으로 쫙 물든 마당, 즉 풀과 나무가 우거진 마당에 옆에 뭐가 있어? 샘이 있어. 그 샘가에는 뭐가? 그렇지, 수국이 피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하나 확실한 것은 고요가 이 모든 것들을 낳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1년은 고요의 생명력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자, 감나무가 날아갈 것 같대요. 말이 이상하잖아, 그지? 동박새가 날면 날지 감나무가 날까? 아무튼 간에 근데 감나무 위에 동박새가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한번 울어서 그 고요의 면적을 넓혔대요. 그렇다면 이 동박새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는 그 면적, 그 파장과 파동과 파장이 어우러지는 그 공간이 바로 뭐예요? 고요한 상황이죠. 얼마나 고요하면 동박새의 그 조그만 소리가 넓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을까? 즉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고요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고요라고 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대상을 면적이라고 하는 공간의 이미지로 어떻게 시각화시켰다라고 하는 점도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립들은 토설하고 있는 거죠. 자, 감립들이 숨겼던 사실을 밝히는 거니까 감립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죠. 의인화시킴으로써 어떤 고요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새의 울음소리로 감립이 떨릴 정도로 고요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연, 동박새의 울음으로 두드러지는 고요. 작년에 담가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이 송순주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담가둔 거기도 하지만은 이 뒤에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뭐가 떠오르는데? 어머니. 뒤에 뭐가 떠오르는데? 아버지. 결국 이 송순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요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고, 일종의 지금 화자는 송순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술잔을 거치면서 5월에 자, 마당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샘터를 보면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는 이런 시적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정오, 어떤 정오,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넣어놓던 어머니 추억의 대상이겠죠. 소박한 고요를 용기나게 닦은 마루에 꼿꼿이 앉아듣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떤 꼬장꼬장한 아버지의 모습인가 봐요. 아버지 역시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 묵묵한 고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품을 소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당히 얌전한가 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성품을 꼿꼿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묵묵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3년은 시골집의 고요와 잘 어울리는 부모님의 고요 배상.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진데 아까는 마당에 초록이 쫙 깔려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진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1년의 일행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잠깐 여기다가 마당을 써야 될 텐데, 그죠? 여기다가 마당을 써야 될 텐데 여기다 씀으로써 1행과 2행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행간 걸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당, 그곳의 담장에 덩굴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시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청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뭐도 있어요. 그렇죠, 후각도 있네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와우! 붉은 진동이라고 하는 건 붉은 덩굴장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덩굴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덩굴장미가 붉은 진동으로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대요. 즉 시각적인 심상을 촉각적인 심상으로 전이 일종의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네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초록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1년에 일행의 심화라고 했습니다. 그 초록이 어떻게 됩니까? 덩굴장미로 넘어가요. 덩굴장미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록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마당의 고요를 노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연 보겠습니다. 사랑은 갔어도 가락은 남아. 가락 어떤 가락? 추억의 가락. 그 몇 절을 안주로 삼고 한마디로 사랑의 추억을 곱씹으며 삼배올 망치나 무수한 고요. 삼배올 망치니까 아주 쬐끔한 거야, 그죠? 삼배가 옷감이잖아요. 그 올만큼이나 삼배의 올만큼이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요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레를 돌아가며 보이지 않게 막거나 가리고 앉아있는 외롭게 홀로 잠자는 잠자리가 있는 시골집 마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러한 화자는 고요하고 고독한 시골집에 있는 거네요. 결국 오연은 시골집 마루에서 느끼는 고요. 마지막 년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꽉 차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죠? 다시 여기다 쓸게요.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꽉 차 있는 고요가 초록바람에 무엇에 시각적 심상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5월이에요. 누설하다라고 하는 건 밖으로 새어나가다 또는 비밀이 새어나가다 뭐 이런 거예요. 5월에 날비린내가 나서 후각적 심상 나오나요?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이 고요가 누설해 놓은 연주를 들으니까 내 몸속으로 그 고요가 누설해 놓은 연주가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외부에 있던 고요가 내면으로 들어온 상태. 그러면서 내가 고요에 완전히 동요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6년 결국은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5월의 은밀한 연주. 결국 이건 뭡니까? 그렇죠. 주변이 워낙에 고요하니까 나도 고요한 마음이 느껴진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이고요. 관조적이고요. 5월 시골집 마당에 싱그럽고 고요한 고요 내지는 초록으로 물든 5월의 마당에 둘러싼 깊은 고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자, 처음에는 뭘 봅니까? 마당을 보죠. 그 마당에 있는 뭘 보죠? 수국송이를 봐요. 수국송이를 봤다 이제는 감나무를 누르고 있는 동박새. 한마디로 감나무 위에 있는 동박새를 보다가 감잎을 봅니다. 감잎을 보다가 다시 어디를 봅니까? 마당을 보죠.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덩굴장미. 그 덩굴장미에 뭘 봅니까? 붉은색을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자는 시선을 마당에 있는 사물들을 살피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5월의 실록이 물드는 과정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이 있었어요. 공감각도 있었고요.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 같은 경우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한 거고요. 삼배울 망치나 무수한 고요도 역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고요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향기라고 하는 후각적 심상을 그 다음에 뭘로?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라고 해가지고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서 표현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심상이 전부를 차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재종 시인의 고요를 시청하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